네, 문 대통령이 첫 다자 외교를 무사히 마치고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국내 정치권 상황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국민의당은 이제 선을 긋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그 후폭풍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이제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유미 그 조작에 다른 사람이 가담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허술한 검증을 갖다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본 거 아닙니까? 예.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될지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라는 게 법리 구성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검찰의 이 구속영장 청구는 최악은 면했지만 차악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갖다 국민의당한테 일깨워주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당이 진실조사단 그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독 범행으로. 예. 그것도 좀 성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책임을 묻게 됐고 국민의당은 이제 선을 긋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그 후폭풍이 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이제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유미 그 조작에 다른 사람이 가담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허술한 검증을 갖다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본 거 아닙니까? 예.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될지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라는 게 법리 구성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검찰의 이 구속영장 청구는 최악은 면했지만 차악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갖다 국민의당한테 일깨워주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당이 진실조사단 그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독 범행으로. 예. 그것도 좀 성급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책임을 묻게 빚어질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차 의원께서도 총평해 주시죠.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임기 2개월이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정책에 있어서 논란과 혼선이 많았습니다. 원전 폐기 문제라든가 사드를 어떤 뭐 반대했다가 재채택한 문제라든가 우리가 좀 요즘에 많이 나온 이제 거의 좀 들어간 공공일자리 10만 개라든가 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과거 정권에 비교해 보면 예컨대 이명박 정권 생각해 보면은 뭐 RNG라는 말 영어 그 얘기 하나로 인수위 부위원장이 그 얘기해가지고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정책 혼선과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82%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전 정권 실패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기저 효과라고 하죠. 또 하나는 야당의 분열 탓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프게 얘기하면은 반사익적인 측면이 큽니다. 따라서 이 지지율이 탄탄하게 유지되기라고는 앞으로 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자체의 어떤 노력, 개혁 과제를 좀 더 엄선하고 그리고 또 이 국내 통치에서 좀 더 사실은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어떤 그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렇게 대선 후에 2달이 지났는데 아쉬운 점과 좋은 점이 공존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또 첫 다자 외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날을 좀 세웠던 야당은 호평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당이 조금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 이제 어려우니까 일단은 좀 반대하고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현재 보수 야당과 정부 여당이 모두 다 문재인 대표의
해외 외교, 순방 외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는데 이유는 달라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소위 말하면 북핵 문제 내지는 우리 동북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극찬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2003년 부시 노무현 회담 때도 그때도 이 공동 성명서가 나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요구를 하고 부시가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그렇죠. 남북 경계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역대 정권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처음 시작할 때 북한에게 상당히 화해 제스처를 쓰고 북한과 당장 어떤 평화 협력 교류가 될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성과를 못 주고 그리고 북한이 그 사이에 어떤 자체의 어떤 호전적인 그런 수단을 강화하는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이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는 네. 그런 태도를 취해서 역시 그리고 또 그 한미일 공동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동북아 질서를 택하는데 우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어떤 편에 서는가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켰기 때문에 보수 야당에서는 어떤 이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내일 도착할 예정인데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좀 산적해 있죠. 네. 먼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네. 야당은 일단 그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부적격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번에도 좀 강하게 임명을 할까요? 강행할까요? 제가 요즘 예. 듣는 이야기는 강행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 네. 송부 시한도 10일로 설정을 했고 강경화, 김상조 위원장 예. 뭐 그때는 송부 시한 지나고 나니까 하루 만에 임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11일쯤이면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건 아니더라도 전국이 급냉될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맞을 매는 맞고 가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에 라인업을 갖다가 내각이 구성돼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예. 그걸 못하게 할 경우에는 야당한테 비난의 화살이 많이 쏠릴 수 있겠다 그런 계산도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강행하고 나면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발언 사태와 그 임명 강행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전국 급냉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7월 18일로 예정돼 있죠. 예. 그러면 7월 18일까지 그 전국이 풀어질 것이냐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추경이 7월 달을 넘기게 되면 7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되면 상당히 그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추경 논의가 멈춰선 상황에서 내일 원래 예결위의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야3당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요체인데 하나는 정부 여당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여당의 현재 방침, 예를 들어서 인사를 계속 추진한다든가, 그러니까 임명을 한다든가, 그리고 추경안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당에게 요구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야당과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냐? 당신들 노동 3법 원했냐? 그럼 그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정부 여당 쪽에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식의 어떤 재량을 발휘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야당과 실제 협상이 가능하도록.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 지금 두 가지 원칙, 하나는 발상의 전환, 기브앤테이크, 또 하나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준다면 저는 이 전국은 의외로 쉽게 풀린다. 원래 정치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막히는 것을 답답하고 그게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당의 자세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풀리지 않는 정국에 대해서 역시 정부 여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생각은 좀 비슷한 예.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차 의원께서는 타협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그냥 가깝게는 대통령이 G20 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예. 가급적이면 빠르게 야당 지도부와 회동 자리를 갖다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러는데 야당도 하여튼 저 복귀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한 수습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큰 덩어리는 추경하고 송조 두 사람 예. 임명 문제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추경 내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야당과 협의를 좀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임명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임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 유연성이 있어야 오래 가거든요. 강하면 부러지기 쉽고요. 예. 그래서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야당한테 좀 많이 내줄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